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5개 부처 안팎을 개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재정장관에는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금융위원장엔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미 정부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0.84% 오른 8,281.2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마틴 루터 킹데이를 맞아 휴장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3일 앞둔 17일 건국 당시 수도였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통합 열차를 타고 워싱턴에 입성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20일 정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내셔널몰에서 취임합니다. 월간 신동아가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는 금융계에서 활동하는 7명으로 이뤄진 팀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신동아는 검찰이 구속한 박 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다음 달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 반전한 가운데 2월에 50에서 60만 명의 대학 고교 졸업생들이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회에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25세 이상의 개인 투자자 가운데 47%,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73%는 올해 증시가 예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한 17에서 30%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 섞인 예상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올 증시가 밝을 것으로 전망하니만큼 그 전망에 힘입어서 증시가 좀 힘찬 상승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반대도 결과도 있네요.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도는 또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애널리스트가 분석해놓은 정보에 의존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각 개개인이 애널리스트가 쏟아놓는 정보를 검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그런 분석력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갖춰나가는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일로 휴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은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유주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이틀째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요. 1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84% 오른 8,281.22로 마감해 전날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일보다 1.16% 상승한 1,529.33을 기록했고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0.76% 오른 850.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종가와 비교했을 때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3.7%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4.5%, 나스닥 지수는 3.7%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나요? 예, 시티그룹이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쁜 소식들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날 시티그룹은 작년 4분기 82억 9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해 5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지속된 적자로 위기가 고조되자 은행 영업 부문의 시티코프와 부실 자산을 보유할 시티홀딩스 등 2개 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해 4분기 17억 9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은행들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1,18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서주는 등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소폭이나마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소 우울한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하던데 여전히 실적들이 좋지가 않죠. 우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미국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5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경제 활동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7.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전망이 어떨까요? 좀 좋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19일에 마틴 루터킹 목사 탄생기념일로 시장하고 20일부터 문을 여는데요. 이번 주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역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속 발표되는 기업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 탓에 증시 상승폭이 얼마나 끌어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톰슨 파이낸셜은 S&P 500 기업들의 지난해 4,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를 포함해 JP 모건 등이 예상보다 못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번 주에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구글, 애플 등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의 실적 악화가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증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짚어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주택시장 관련 경제지표가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는 22일에 12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등이 발표돼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된 주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에는 지난해 11월 주택 가격지수도 발표됩니다.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22일 발표돼 고용시장이 얼마나 타격을 받고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현재 미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니만큼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투자전략부의 남인영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네, 자 먼저 금요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23.86포인트 상승한 1135.20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1.25% 상승한 354.60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주체별로 보게 되면은 개인과 기관이 각각 2,362억, 457억을 매수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약 3천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기관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일반 상선 수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좀 중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그 운임 시장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반과 더불어서 그 업종별로는 종목별로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선사로부터 약 9천억 정도의 LNG 그 선박을 수주하면서 외국인이만 1,180억 정도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를 약 127억 정도 매수하면서 그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낸드 플래시 가격 급등으로 기관이 약 106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5.7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과 기관은 조선이나 해양 쪽의 업황이 해운 쪽의 업황이 앞으로 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는지 그쪽 부분에 대한 매도세가 좀 있었고요. 반면에 매수세는 어떤 IT 종목들에 보다 더 집중해서 몰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 상승 흐름을 갖고 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예. 먼저 LED 관련주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LED의 그 산업 진출로 연내 그 반도체 공장들을 그 LED 생산 거점으로 이제 전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 루미엔스가 상한가로 진입한 것을 더불어서 루미마이크로, LG 인노텍, 대진 DMP 등이 급등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비료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그 수요 증가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으로 그 남해화학, 조비 등이 상한가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KG 케미칼 등도 급등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화 컨소시엄이 그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무산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화 관련주들이 그 한화석화, 한화손해보험 등 그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금요일 장 정리를 보다 좀 상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까? 예. 먼저 장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구제금융과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그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의 모습을 둔화시키기도 했지만은 장막판에 미국 정부의 그 BOA 지원 소식으로 함께 113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61선이 있는 1100 정도 선까지 이제 하락의 모습을 보이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거래량은 아직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그런 반전을 보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그 61선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은 지금 금융권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경기가 그 금융 위기로부터 지금 출발했는데 그런 우려감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약 2.43% 하락하면서 그 투자 심리 안도감을 좀 제공했고요. 그 장막판에 이제 BOA 우선주 관련해 가지고 뭐 200달러 그 지원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200달러에 대한 그 우선주 매입과 함께 지금 1,180억 달러의 그 부실 자산에 대한 그 지원책도 다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동안의 그 우선주나 워런트 매입과 같은 그 지분 참여 방식에서 그 부실 자산에 대해서 직접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건데요. 네. 지금 앞서서 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 우선주 매입 외에도 이제 자금 지원과 함께 그 재무부가 약 한 3천억 달러의 그 부실 그 자산에 대한 그 보증을 약속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이제 국유화 형태의 어떤 그 지원 형태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은행 리스크를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납세자들이 결국은 그 비용에 대한 회수를 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결국 그 우리 그 IMF 사태 때를 그 살펴보게 되면은 그 부작용도 앞으로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사태도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종목별로 봤을 때 포스코, 현대건설 등이 약세 등을 보이지만은 그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삼성 SDI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종목 전체적으로 오르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첫날입니다. 월요일 장인데요. 오늘 월요일 장 어떻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 전망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현재 그 61선에서 그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200선에 대한 공략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높아진 모습이고요. 하지만은 그 121선이 있는 한 1250 정도에서는 또 저항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두 가지 그 부분이 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먼저 설 연휴를 앞두고 지금 오바마 취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상승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실적, 즉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면서 지금 실적 악화가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투자은행들의 실적 악화가 부각되면서 그 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또 변수로 대두되고 있고요. 지금 하지만은 그 61선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1200선을 다시 공략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금 당장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그런 경기 정책 부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 더 클 것이라는 모습이 예상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그 정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네. 지금 2010년까지 약 한 7,500억 달러 정도 경기 부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GDP로 봤을 때 한 3.7% 정도 증대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368만 개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경기 회복에 있어서 핵심은 소비 회복인데 그 부양 정책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효과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 발생된 소득을 가지고 또 소비를 발생시키는. 근데 지금 현재 그 고용 지표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이 돼야지 소득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 3분기에 한 8% 정도 선에서 이제 바닥을 찍을 것이다, 즉 정점을 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용 증가가 가계부실 완화하고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그 선순환을 지금 3분기부터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산 가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1,100선 정도에서 자산 가치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수준으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그 기업 실적 악화되더라도 뭐 크게 어떤 하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그 1,100에서 한 1,250 사이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매매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항선에서는 그동안에 그 정책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상승한 그런 테마주들 좀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지선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 유동성 장세 수혜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그 금융 건설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 업종이 그 자본시장 통합법이 곧 발효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건설 업종에서는 그 SOC 시공 능력이 있는 그 SOC 위주로 이제 경기 부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게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악화라는 그 펀더멘탈하고 미국의 그 신정부 출범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그 충돌해서 그 효과를 낼지가 관심이고요. 네.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60일 있는 1,100선과 그 120일 있는 1,25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지권에서는 뭐 유동성 그 수혜가 예상된 종목들 한번 그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항권에서는 그 많이 오른 그런 그 테마주들을 좀 정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예. 또 5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5종목이요. 예. 예. 더존디지털, 현대해상, 현대차, 그리고 화일약품, 그리고 넷패스 이렇게 5개인데요. 네. 더존디지털하고 현대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더존 디지털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존디지털은 그래도 나름 그 지금 소프트웨어의 좀 강자죠. 예. 특히 회계 프로그램으로 유명한데요. 90% 이상 그 세계 회무 그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1등 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지금 무차익 경영으로 우량한 재무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50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제품 그 네오 아이 플러스 그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고객사들의 그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 그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별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 종가가 있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가 있는 약 한 650원 부근에서 한번 그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은 6,200원이 있는 그 전주 저점 부근에서 한번 이탈할 경우는 손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목표는 그 121선이 있는 한 1,100원 선 정도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더존 디지털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현대해상에 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높은 신차 비율과 우수한 손해율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 동종업계 5개사 중에서 사실 가장 낮은 그 자동차 보험 그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또 하나 그 교차 판매와 그 독립 판매법인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지금 3개월 평균 그 장기보험 신계약 성장이 약 2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 동종업계에서 가장 큰 그 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또한 경기 침체기 같은 경우에 그 리스크 요인으로 부양됐던 그 대출 자산에 대한 그런
비율들도 타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주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런 그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종가 부근이 13,500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60일선 있는 12,800원 정도가 이탈하시게 되면은 한번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목표는 15,500원, 그 121선 정도의 한 저항을 또 한번 예상해 보면서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매수가 대비 목표가는 15% 정도의 수익률을 좀 짧게 가져가자라는 그런 전략이신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존 디지털과 현대해상 두 기업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을 곁들여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 전략부의 남인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출발일인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57분 20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의 출발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오늘 우리 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듯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1.71%의 상승을 보이면서 새로운 사령탑을 맞게 되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역시 0.98%의 상승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한 상황을 조금 있으면 맞게 되겠죠.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2%의 상승을 이끌면서 조선업종의 오늘 상승세를 예견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LG디스플레이 요즘 들어서 가격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5% 내외의 그런 적지 않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1%대 상승을 보이는 SK에너지, 두산중공업, 삼성중고,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 관련주와 조선업종으로 걸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증권 역시 1%대, 하이닉스, 현대제철, 그 밖에 대우건설과 같은 업종 가리지 않고 대형 종목들의 1% 안팎의 그런 동시효과상의 상승세가 몰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압 S3 플러스 2%, STX 엔진이 플러스 4.10%, 부광약품이 플러스 3%, 그 밖에 쌍용양유와 휴캠스가 2.69와 2.58% 각각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교도 역시 3%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퍼시스와 넥센타이어, 세아제강, 후성 등등 3에서 많게는 6%까지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태용이 플러스 2.36%의 상승을 비롯해서 셀트리온이 플러스 3.95%로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태광이 플러스 3.89%, 성광밴드가 플러스 2.37%, 현진소재가 플러스 3%의 상승입니다. 동국산업도 2%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인터파크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동시효과상으로 7%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컴즈, 화우테크 등 3%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테크노세미캠 역시 반도체 장비주로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3%대의 상승을 보입니다. 그 밖에 메일유업이 3.91% 상승, 오성 LST 역시 3%대 중반, 특수건설과 큐렉소는 2%대 중반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콤도 3% 조금 웃도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DMS도 3% 중반, 히림이 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만 거의 다 눈에 띌 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이제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셨다시피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동시효과 상황 마치고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살펴봅니다. 네, 삼성전자 플러스 1.49%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역시 플러스 0.98% 그대로 상황이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대 초반, 그리고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KB금융, KTNG, LG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신세계, LG 등등 상당히 많은 수의 대형 종목들이 1% 조금 못 미치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텔레콤과 신한지주, KT 등등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자, 그 밖에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딱 눈에 뚜렷하게 띄는 종목들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1%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한화 같은 경우에는 3%가 넘는 그런 비교적 높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자, 그 밖에 우측에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보면은 1%에서 많게는 약 2%대 정도의 상승을 보입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태용이 3.6% 상당히 높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태광도 5%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자, 오늘 장의 그 탄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더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양시장이 모두 출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을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시황을 정리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각 출발 상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미 금융기관인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티의 경우 5분기 연속 적자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17년 만에 첫 분기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티그룹이 시티코프와 시티홀딩스로 분할하는 방안에 자구안이 나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도 200억 달러의 정부 지원과 그리고 1,180억 달러의 정부 보증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증시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전체 지수는 1.2% 정도 상승한 1148.78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1.65% 상승한 360.45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업종 전반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형주와 중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등이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기계와 그리고 전기, 전자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같은 업종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대응 방향도 함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미 금융기관의 정부 지원에 미 증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다는 점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10월 리먼 사태처럼 2차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과도한 우려보다는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일 미 증시는 마틴 루터킹 기념일로 휴장을 하고요. 20일에는 오바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에 관한 말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빠진 업종이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2차 금융위기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일단은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신정부 출범의 호재를 감안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성장 관련 업종 등 일종의 경기 부양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출발 상황을 보다 상세히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연합 등 아시아 13국이 1,2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말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기금 규모를 발표한 뒤 5월 초에는 각국의 출연액과 기금본부의 위치, 자금 지원 요건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미국 신행정부가 정부 소유의 배드뱅크를 세워 금융기관 부실 자산을 직접 인수한다는 2단계 구제금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뱅크 설립 방안은 부실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데다 자산 인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택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대신 지급한 대물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30% 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6억 8천만 원인 서울 천호동의 한 주상복합 148제곱미터형은 4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왔으며 의왕에는 분양가 3억 원 아파트가 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만 있는 노인들, 이제는 연금의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주거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본 재산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 이달부터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3억 원은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전체 임원의 30%인 500여 명을 퇴진시키는 쇄신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특검 등으로 인해 임원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삼성은 또 조직의 군살 빼기 차원에서 임원에 대한 복지 혜택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산물의 가격이 설을 앞두고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생닭의 경우 지난해 설 때보다 최고 30% 이상 가격이 오르며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어 설 준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간에 비해 훨씬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에 직접 투자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손실을 기록했으며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이상인 투자자도 32.6%에 달했습니다. 직접 투자 개인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4.6%로 기간 투자자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와 일본 하네다 항공노선 개설에 이어 김포와 베이징 노선 개설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합의됨에 따라 동북아 3국 수도를 연결하는 셔틀 노선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중일 3국의 항공산업 역사상 수도 간 셔틀 노선 연결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시아판 IMF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는 2월 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발표되기로 했다는데, 자, 그렇다면 그 자세한 내용도 듣고 싶고요. 물론 그 의미가 좀 얕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 네. 이 사실 아시아판 IMF, 그러니까 우리가 Asian Monetary Fund, 그러니까 줄여서 AMF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되기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 배경은 사실 97년 외환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로 돌아갑니다. 네. 당시 이제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북상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가 이제 외환위기로 부도가 났는데요. 그때 이후로 우리 아시아가 나름대로 달러가 많고 중국도 많고 일본도 많고 하면서 우리 달러를 모아서 우리 기금을 만들어 보자라는 사실 IMF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90년대 말에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중에서 제일 선진 경제국 그리고 이제 선진 G7 중에 하나 일본이 주도해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요. 뭐 중국도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관심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미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금융 판 IMF가 만들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질서, 예산 긴축이라든지 고금리 처방을 통한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지렛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IMF의 어떤 소규모 IMF가 만들어지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나름대로 미국이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에 지난해 5월이죠. 지난해 5월에 아세안 플러스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정상회담 플러스 3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도 IMF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조성됐고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이건 미국이 또 이제 뭐 이런 지원할 어떤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시아 쪽에서 이제 한번 만들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그러면서 합의가 됐는데 국가 간 금융 지원, 상초에는 국가 간 금융 지원 체계, 서로 상호 한중일처럼 국가 간 금융 지원해서 어려울 때 달러를 각국 간 교환하자 했는데 IMF처럼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보자 해서 원래 당초는 800억 달러였는데 1,200억 달러,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5월에 오는 5월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거기서 각국별 출연액 및 지원 요건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만기는 한 3개월 되고요. 금리는 리버, 영국 런던 은행 간 금리의 1.5에서 3%의 가상금리를 붙인 금리로 제공해 있는 것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하나의 또 이슈가 있죠. 석 달여간 끌어왔던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협상이 드디어 이번 주 결론이 날 듯 보입니다. 불발로 끝날지 아니면 결국 극적으로 좀 반전이 돼서 뭐 인수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그 결론 내리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 귀결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지금 현재 상태로 양측이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하나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안은 뭐냐면은 6조 5 지금 지난해 10월에 한화 측에서 인수에 성공하면서 인수계약 때 제시한 금액이 6조 한 3천억 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리만 브러드 사태가 지난 9월 중에 터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이나 하나와 같이 공동 인수에 참여하기로 했던 어떤 재무적 투자자, 국민연금 등이 다 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이제 힘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6조 3천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중에서 60%만 내고 40% 나머지 40%는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좀 내도록 좀 허락해달라고 산업은행 측에 마지막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최후 카드를 내보이는데요. 산은이 사실 거절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산업은행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산업은행이 기존의 입장을 분할 매입 허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사실상 결렬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이 입장 변화를 바꾸지 않는 하나는 모든 카드를 던졌고 더 이상 이제 카드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분할 매입 허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사실상 결렬순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하나 측의 어떤 분할 매입 허용 방안을 일단은 난색을 피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분할 매입 허용을 하면서 하나 일부 자산을 산업은행이 PF를 통해서 매입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하나 측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생명 지분이라든지 뭐 갤러리 백화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분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안은 하나가 제시한 분할 매입 허용안을 받아줬을 때 나중에 어떤 형평성 문제,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이 외에도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줄줄이 이제 대형 매물들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요. 하나 측의 분할 매입 허용 방안을 해주면 특혜를 제공할 때 다음 수순에서 협상에서 약해질 수 있고 이런 나중에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굳이 만약에 이 매각을 하고 싶다면 사실상 하나 측과 협상을 해서 대한생명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이 가능한데 협상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어두운 전망입니다. 지금 대우조선 해양 매각도 사실상 이제 결렬순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냉각되고 우리나라 자금시장도 급격히 냉각되면서 M&A에 성사되려고 막바지에 있던 것들이 점점 줄줄이 이제 불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은 대우 일렉트로닉스와 쌍용건설도 거의 우선 협상자 선정까지 해놓고 자금시장이 냉각되면서 우선 협상자들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사실 하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M&A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4분기에 사실 반도체 업체인 샌디스크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공식으로 철회했습니다. 네. 자금시장이 어려우니까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보자. 그리고 일단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어떤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불발로 그칠 경우에는 그 인수대금의 5% 정도 이미 납입한 그 계약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3천억 원 가까운 그 돈에 또 향방을 놓고 다퉈야 되고 이래저래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조선업종 기업 구조 조정도 이번 주 최종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지난 주말에 채권 은행들이 함께 모여서 구조 조정 협의를 했다는데, 자, 어떤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지난 16일 날 일정을 좀 조선건설업 구조조정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16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즉 어떤 기업들을 워크아웃으로 갈지, 어떤 것을 퇴출시킬지 결정을 하고 이번 주 23일까지 채권은행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6일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건설업종의 경우는 퇴출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고 워크아웃 업체도 당초 시장 기대 수준과 달리 13개 정도로 그친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사실 채권은행에다가 다시 구조조정 대상업체를 짜라고 사실상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부랴부랴 채권은행들이 주채권은행들이 이제 다시 재평가 작업에 돌입했는데고요.
사실 이번 주부터 채권은행 협의를 거칠 예정이었지만 주채권은행들이 대상 명단을 확정해도 채권은행 협의 과정에서 또다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난 주말에 미리 서둘러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은행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준을 서로 맞춰가면서 퇴출이나 이제 워크아웃 업체를 이제 선정하는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군요. 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잣대를 만들 때 올 초에 TF 신용위험평가 TF를 만들 때 참여했던 그 평가 회사가 있는데 그 한신정 평가가 있습니다. 한신정 평가가 지난 주말에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신용위험평가 TF 기준에 맞춰보면 건설업체들이 12개가 워크아웃되고 3개가 퇴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한신정 평가가 이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은 금융당국의 교감하에서 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원하는 수준은 한 이 정도 선이다. 결국 퇴출은 건설업체 경우 3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고 볼게요. 채권은행들이 어제 모여서 이 정도의 어떤 퇴출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선사의 경우는 대부분 그 비상장 업체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장사 업체가 그러니까 그 엄격한 어떤 재무평가 어떤 결과 자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사의 경우는 전부 해외 수주 업체들인데 이것이 만약 그 C등급 워크아웃 기업이나 퇴출 기업, 특히 이제 워크아웃 기업으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수주 자체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자고 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조선업체의 수주 계약을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C등급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많아야 조선업체는 지금 구조조정 대상 1차 명단이 19개인데요. 많아야 한 2-3개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주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요. 자,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죠. 금융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 날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당시 이제 맥케인 후보와의 근소한 차이로 계속 가다가 리만 사태가 터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어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어떤 유권자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 같은 금융시장을 갖다가 뭔가 구제해줄 것은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그 기대감을 풀어야 되는 이제 숙제를 안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당초에는 그 미 재무부로부터 3,500억 달러의 구제 금융 계획을 이제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처음에는 은행권의 자본 확충이라든지 은행권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한 금융시장 회복을 노렸는데요. 올 들어서 이제 미 모기지 증권에 대한 부실이 또 계속해서 더 불거지고 있고 개인 어떤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침체되면서 신용카드 부실이라고 그리고 뭐 차량 주택 할부 차량에 대한 어떤 부실 채권들이 늘어나면서 이 부실 자산을 일단 직접적으로 매입해야지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겠다라고 2단계 구제 금융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지금 3,500억 달러의 구제 금융 계획 중 1,000억 달러는 차압위기에 처한 그 주택 소유자 구제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규모 중 상당 부분을 부실 자산 인수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IMF 금융위기 때 부실 자산, 기업이 부도가 나서 쓰러지면서 부실 자산이 막 나오면서 배드뱅크라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정부가 부실 자산을 인수해주면서 금융시장의 어떤 안정을 꾀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배드뱅크를 통해서 부실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는 당초 금융권 손실, 그 부실 자산 규모가 한 1조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요. 올 들어서 그 모기지 관련 증권이 1조 1,000억 달러, 신용카드가 2,260달러 등 당초 생각했던 1조 달러보다 올 들어서 한 2조 1,000억 달러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이 부실 자산을 먼저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얘기도 빨리 극복이 됐으면 더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의 이병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월요일 장 출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시장 정리를 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 조금 못 미치는 0.85%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44.89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1.73%가 상승한 360.67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9시 16분 기준으로 해서 소폭 하락을 했네요. 14원 50전이 하락한 1343원 50전으로 1300원대 중초반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조금씩 안정감을 찾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출발 상황 좋은 것이니만큼 이번 한 주 내내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